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새까맣게 썩어버린 사과에 복숭아까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에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탄저병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풍작을 기대했던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한창 과육이 무르익어야 할 사과에 새까만 구멍이 뚫렸습니다. 안타까운 농심은 수시로 가지에 달려있는 사과를 살펴보지만 썩은 부위만 늘어나 애만탑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 이후 며칠째 이어진 폭우로 인해 탄저균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감염 초기에는 사과 표면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데요. 이 부위가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또 다른 사과 재배 농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올 여름이 농가에서 생산한 사과의 20%가량을 못 쓰게 됐습니다. 비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건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농민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조금 올해는 좀 아쉽네. 사과보다 수확 시기가 빠른 복숭아 농가도 탄저병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곤충이나 새 피해를 막기 위해 봉투에 쌓인 복숭아는 초기에 감염 여부를 발견하기 어려워 수확할 때면 새까맣게 썩은 채 떨어집니다. 이달 초부터 수확을 시작했지만 10개 중에 2개는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싸게 팔아도 3,000원이 치면은 꽤 많죠, 그죠? 그렇네. 한 3,400만 원 이상 더 되겠는데 이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내 과수 농가 면적은 축구장 11개 규모인 8헥타르. 집중호우로 인한 직접 피해는 재해 복구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탄저병과 같은 병해충 피해 농가에게 지원되는 것은 방제비가 고작입니다. 과수의 특성상 나무를 뽑아낼 수도 없고 침수된 다른 거를 할 수도 없으니까 여기는 농약대 정도 지원될 것 같아요. 추석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제수용품이나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과일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또다시 비가 쏟아지지는 않을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원주에서도 100여 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최근 조성된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비롯해 공공시설의 피해가 컸는데요. 공공시설 공사 과정에서의 재난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급 복구를 마치고 개장은 했지만 수해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상류 공사 현장 임시 가교에 사용됐던 콘크리트 배수관이 하천 곳곳에 어지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강물에 휩쓸린 인도와 난간은 통째로 물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 치는 소리가 쿵쿵 꽝꽝거리면서 저기 떠내려가면서 우리 번개 치는 줄 알았어요. 보수에 복구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빨리 좀 복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달 초 재개장한 음악 분수도 일부 시설이 유실되면서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 다음 달 초순까지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실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개발 사업에 1,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봤는데 재난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그 시설 만들어 놓은 게. 유감스럽게도 애당초에 그거를 이렇게 그런 재난 상황에 대비한 그런 그 방안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시설을 했는지도 저희가 좀 짚어볼 생각입니다. 최근 인근에 자작나무 숲길이 조성된 원주시 호조면 칠봉체육공원.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농촌 체험마을로 들어가는 제방길 100여 미터가 유실됐습니다. 힘없이 도로에서 떨어져 나간 아스콘 포장이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차량이 다니는 제방길 도로 포장에 그은한 철근 가닥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래와 자갈만 있는 연약한 집안 위에 한 뼘 정도의 포장을 한 게 전부입니다. 이번 폭우로 원주에서는 2명이 실종됐고 농경지 침수와 나무 쓰러짐, 토사 유출 등 108건의 피해가 발생해 15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광수 시장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원주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시정 전반에서 재난 대응 태세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과 농업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각 시군별 농작물 피해 규모에 따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며 이번 주부터 농업과 축산물, 각종 시설 피해 규모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시군별로 50헥타르 이상입니다. 강원도는 재난지원금으로 농약대와 대파대, 시설 복구 비용 등이 지원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척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설립과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이 마트 설립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이 농협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협 측은 절차에 따라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시 갈천동에 있는 토지입니다. 삼척농협이 마트를 짓기 위해 지난 2019년 모두 45억 원가량을 들여 전체 8필지 5,800제곱미터 면적을 구입했습니다. 삼척농협 일부 조합원들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조합장이 농협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경찰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삼척농협이 2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협법과 삼척농협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사회는 열었지만 정확한 토지 위치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2019년 7월 17일 이사회를 열고 7월 25일에는 임시총회를 열었는데 일주일 만인 2019년 8월 1일까지 사업 부지 8필지 가운데 7필지를 사들인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토지 구입을 위한 사전 작업을 모두 마친 뒤 형식적으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연 것 아니냐는 겁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구입하면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2억 이상 우리가 이제 지출하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 이사들인데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전 이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현 이사인데도 전부 다 승인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해봤느냐, 감정평가한 확인서를 좀 보자 이런 상임선에 질문하니까 평가를 안 했다 그래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3,500명 조합원들 이거 알기를 우습게 하고 우리. 이에 대해 삼척농협 측은 이사회 당시 토지 위치를 알리지 않은 것은 토지 가격 상승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계약 작업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에 필요한 전체 필지를 구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감정평가를 거칠 경우 농협의 토지 구입 시도가 외부로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변 토지 시세 등을 검토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입니다. 개별적으로 필지를 갖다가 지정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총회가 열렸었고 이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한적이지만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고발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의 공방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춘천의 축구 전용구장 유치를 위해 민선 7기 이재수 시장에 이어 육동안 신임 시장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근화동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에 시민 편의시설을 함께 짓는 안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산 확보 방안을 비롯해 강원도의 불투명한 사업 추진 의지까지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승연 기자입니다. 광복절 연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춘천 종합경기장은 강원FC의 홈경기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관객과 선수 사이를 건널 수 없는 육상 트랙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강원FC의 홈경기장이지만 축구 전용구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선 8기 육동안 춘천시정은 강원FC 전용구장 유치를 위해 시의원과 축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춘천 근화동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에 시민 편의시설과 분양상가 등을 함께 짓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이나 각종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점들을 분양을 해서 전용구장을 건립하는 데도 비용을 줄이고. 춘천시는 축구 전용구장이 건립될 경우 3년 동안 1,6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구 전용구장 건립을 기다려온 춘천 지역 축구 팬들은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전용 경기장이 춘천 지역에 설치가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춘천의 축구 전용구장 건립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춘천시가 추정한 예산 1,500억 원의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고 원주와 강릉과도 경쟁해야 합니다. 또 전임도지사가 추진했던 사업을 김진태 도정이 계속 이어갈지도 불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 관계자는 전임도지사 때 관련 용역을 맡겼을 뿐 도내에 축구 전용구장 설치 여부도 결정된 게 없다며 현 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김 지사는 긴축 재정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춘천시는 올해 안에 축구 전용구장 유치지로 선정돼 2025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육시장까지 나서서 축구 전용구장 유치를 공언한 상황에서 과연 춘천시가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올해 처음으로 배분된 가운데 강원도에는 시군 배분액까지 합쳐 내년까지 2,46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강원도에는 603억 원이 배정됐고 홍천과 화천, 철원과 양구 등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 16곳에는 1,862억 원이 배분됐습니다. 이 기금은 앞으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각 시군의 다양한 사업에 투입됩니다. 강원도는 사업 투자 계획서를 배분 금액에 따라 조정한 뒤 최종본을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명절을 맞아 추석 선물 세트와 제수용품 등의 원산지를 점검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다음 달 9일까지 추석 명절 수요가 많은 건강식품과 전통식품, 선물 세트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까지는 제조 가공업체와 예약 주문 판매를 많이 하는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 커머스 현장을 우선 점검합니다. 적발된 업체는 형사 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강원경찰이 도내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한 화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노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판스프링을 적재함의 받침대로 불법 개조해 운행하고 있는 화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스프링 불법 개조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대상입니다. 지난달 중부고속도로에서는 날아든 판스프링이 승용차와 충돌해 탑승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정부가 특별 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21명의 생계형 어업인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에 따르면 생계형 위반 행위로 어업 면허나 허가 어업, 양식업 면허 등의 경고 정지 처분을 받은 도내 어업인 21명의 기록이 삭제돼 가중 처벌을 받지 않고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연말에 단행한 특별 사면에서는 도내 어업인 8명이 사면됐습니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누적 피서객이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인 지난 15일까지 동해안 83개 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피서객은 623만 9,3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6만 9,748명보다 36.5%가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고성이 190만 2천여 명, 강릉 139만 3천여 명, 속초 80만 8천여 명 등입니다. 올여름 해수욕장은 강릉과 동해 등 5개 시군은 21일까지, 속초시는 28일까지 운영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이틀 동안 춘천과 홍천 그리고 삼척에서 강원 학생 스포츠 축제가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도내 학생들의 스포츠 교류를 위해 마련됐고 축구와 농구, 풋살은 물론 치어리딩과 줄넘기 등 모든 학생이 즐길 수 있는 21가지 종목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도내 전체에서 200개 팀 3천여 명이 참가하며 춘천에서 14개 종목, 홍천과 삼척에서 7개 종목이 열릴 예정입니다. 종목별 우승팀은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생 자치 역량 강화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27일까지 2차례에 걸쳐 제주 4.3 유적지 일대에서 진행합니다. 도내 14개 고등학교와 20개 중학교에서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과 교사 162명이 참가해 제주 4.3 평화공원과 북촌 너분숭이 등을 둘러보고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마련됐습니다. 특히 학생들 스스로 유적 탐방을 계획을 세우고 사례 발표를 하면서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1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내년에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사업 계획을 정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다음 달까지 차례대로 개최합니다. 올해 발굴된 주민총회 의제로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와 무단투기 방지 등 환경과 관련된 의제가 많았고 교통시설 개선과 마을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등도 건의됐습니다. 이런 의제들은 원탁 토론회를 통해 수기 과정을 거친 뒤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주민총회는 18일 강남동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이어지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온라인 주민총회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다음 달 결정되는 2026년 ITS 세계총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막바지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오는 18일까지 국토부 관계자들과 함께 호주 출장에 나서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대표들을 만나 ITS 개최지로 강릉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2026년 ITS 세계총회 개최지는 다음 달 17일 미국 LA에서 결정되는데 강릉시는 중소관광도시에서의 ITS 총회 개최를 유치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원주 치악산 복숭아 축제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됩니다. 원주시는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원주시 명륜동 젊음의 광장에서 치악산 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품평회와 품종 전시를 갖고 복숭아 7,000상자 특판 행사를 개최합니다. 축제가 중단되기 전인 지난 2019년에는 18,000여 명이 축제장을 방문해 복숭아 6,500상자 1억 1,700만 원이 판매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횡성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횡성 청일에 525.5mm 등 50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횡성군은 1명이 숨지고 도로와 하천 등 1,000건이 넘는 공공시설과 농경지, 주택 등 292건의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자체의 재정력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선포로 최종 결정됩니다. 양궁은이 오는 10월 14일까지 산림청과 환경부 등 주요 부처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 전반의 위험 요인을 미리 발굴해 지역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 발생 지역과 위험 지역,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 의료제품 판매업소 등 30곳을 점검하고 결함이 발견됐을 시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